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22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5일이고요. 영어로는 2024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 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세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대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에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환인 해월의 일간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우로 수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보다 맑고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해월입니다.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해월은 특히나 수가 임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월령이 되겠고요. 일간 개수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도 굉장히 신왕사주가 된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데 어저께 임수처럼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뭘 하지 않는다. 물이 범람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는 뭘 쓰지 않는다. 무토, 기토, 관을 쓰지 않는다. 무토는 여러분들이 정관이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무토 같은 왕토를 보게 되면 개수 같은 작은 개수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버리는 매몰돼 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단코 개수는 무토, 기토를 쓰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수왕절에 만약에 임수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통제한다라기보다는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 개수 일간이 무토를 쓰는 것은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자, 개수는 우로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에 바닷물이 섞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물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일간 개수가 겁재인 임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해자월의 수왕절에 임수 투출할 때는 무토를 쓴다. 이거는 개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방을 해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섞이는 것을 방비하는 개념에서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무토가 필요 없다. 당연히 무토 필요 없겠고요. 역시나 해월의 개수, 역시나 수가 왕하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뭐는 필요하다.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월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월의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병화는 굉장히 약한 단계의 절지의 병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활활 뜨거운 열기를 발산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월의 개수가 용시를 주용하는 법이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임수는 대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항상 한 점의 금정도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와 같다? 정화일간이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인성이 간목 한 점 정도는 필요한 것처럼 개수도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월에 수왕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개수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물이 계속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이라도 신금 한 장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금상첨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해월의 개수 또한 역시나 화가 없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를 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해월의 개수가 아주 좋은 구조의 명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즉,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8글자가 서로 견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는 뭘 중화시키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 왕세는
오행이 어느 것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한난 조습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 월지인 해수도 이거는 양수가 되죠. 본시 해수는 음수이지만 몸체는 양으로 쓴다. 체음,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본시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지만 그 지장간을 보면 무토, 중기로서 간목, 그 다음에 본기가 뭐가 있습니까? 핵심 임수가 들어있죠. 임수는 천간으로는 임수는 양이죠. 근데 지지 해수의 지장간으로 봤을 때 해수는 음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육친을 논할 때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가 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겁재가 되겠죠. 겁재. 근데 격을 논할 때 겁재격 또는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공식 명칭은 아니겠지만은 일간 개수가 월령이 수가 왕한 때에 태어나서 월령을 득령했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지 있는 지장간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상관격이 되는데 수왕절에 일간이 왕하고 일간이 수가 왕하고 목이 상대적으로 약하니 이거는 수목 가상관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수목 가상관격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걸록격 계속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충걸록격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일간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토병화를 시용하겠지만은 개수는 어떤 수,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것을 개수는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해월은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점, 즉 해월은 해자축 북방으로서 해월은 계절적으로는 초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한기가 극심하다. 그래서 해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급선무는 해동을 해서 결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를 넣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야 물이 얼지 않고 물은 얼게 되면은 수로서의 용도가 없게 되겠습니다. 물이 얼면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죠. 선생님 녹여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녹인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물이 얼었는데 화가 없으면 못 녹이죠. 그러면 얼음을 깨 먹어야 되죠. 깨서 먹는 것도 내 몸에 체온이 있으니까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자축월의 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없으면은 결빙이 되면 용도가 없겠고 전국적으로 생기생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해월에 병화를 정을 얻는다 하더라도 화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특히나 을목보다는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상관 생재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지지로 인사 5등이 있어서 목화 세력을 좀 더 얻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연지 보면 간목이 정관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가상관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월간에 을목 투출되어 있죠. 어저께랑 조금 흡사하긴 한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일제에서 묘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묘 한목이 되죠. 해묘 한목. 진토가 있는 것은 간목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제가 수목 가상관격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목 진상관격으로 오히려 격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지에 있는 해수 빼고는 거의 다 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춥고
결빙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해묘한목하고 가울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령을 득한 개수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고요.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신약은 아니고 다시 신왕사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수목 상관, 수목 이렇게 가상관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수목이 다 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해묘한목이었지만은 다시 수를 얻었기 때문에 한습이 가중되고 수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어서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울로에서라도 화를 얻어서 반드시 사주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해묘한목의 간목인데 이제는 갑인시나 을묘시가 되면 다시 식상이 왕해지죠. 이거는 오히려 물론 원령 자체가 해월이기 때문에 신약 완전 극신약은 아니지만은 이거 오히려 수목진상관격으로서 설기 과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중병으로서 미흡하나 조후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긴 한데 을묘시는 그나마 화도 없겠고요. 어찌됐건 갑인시, 을묘시가 되면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고 금수운으로 가면 조후가 안 되니까 또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묘시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해묘합에 이렇게 갑을목 투출되고 병화 있으면은 오히려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할 수 있는 화를 얻었다라고 보죠. 이것도 금수운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정사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사시도 이것도 화를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을 좋고,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또 무토기토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무토기토가 오면 오 또는 미의 뿔을 두고 연지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연간에 간목, 을목이 있기 때문에 토를 이렇게 제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개수는 탁해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해묘한목에서 일간이 약해질 것 같지만 금을 얻었기 때문에 신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가 없고 금수가 세력을 얻었으니 목화운, 대운의 울로의 흐름 목화운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 묘유충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